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일본이 제국주의화가 되었던 내용을 살펴봤고, 이어서 오늘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아시아 상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을 거치고 이어서 1904년에 러일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완전히 일본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던 와중 일본에게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났던 역사상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고요. 이때 동맹국이었었던 독일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국과 동맹국으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었는데, 이때 연합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 동맹국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같은 나라가 있는데요. 이때 일본이 연합국이 이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연합국으로 참전을 해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전쟁이 이제 독일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주로 유럽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일본은 유럽까지 가는 건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별로 전쟁에 나가서 죽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독일이 전쟁을 하느라 바쁘니까 식민지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 독일이 갖고 있었던 이권과 칭다오 일대를 일본이 쏙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게 21개조 요구서를 제출을 하는데, 말 그대로 21개의 요구사항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독일이 갖고 있던 산둥성 관련 이익과 리순다렌 지역을 조차하는 것, 남만주 철도 부속권을 99년으로 연장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산둥성 관련 이익은 이제 그 칭다오를 독일이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칭다오라는 맥주도 유명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이익을 말하는 거고, 독일이 갖고 있던 거. 그리고 리순다렌 지역은 러시아 그 포츠머스 조약 때 뺏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를 연장해달라라는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그 말은 이제 일본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더 침략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인들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열렸던 회의가 바로 이 파리 강화 회의거든요. 거기에 가서 직접 21개조 요구 무효를 주장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산둥반도 지역도 다시 내놔라, 원래 우리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서양 열강은 중국의 주권 회복도 들어주는 척을 하면서 일본이 독일로부터 뺏은 각종 이권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래, 너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분쟁만 커졌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인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한국이 3.1운동을 일으키죠. 자, 특히 미국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민족은 스스로 자기의 그런 일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한국도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일본 유학생들이 먼저 28 독립선언을 발표하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래, 그러려면 일본 니네가 우리를 독립을 시켜줘야 돼, 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고,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3.1운동이 커지게 됩니다. 이 3.1운동은요, 어떤 특정 계급이 참여를 한 게 아니라 남녀노소, 어리고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이 참여한 그런 만세운동이에요. 이를 계기로 한국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한국인이다라는 그런 자각이 생기게 되었고,
일제의 그런 식민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제는 당연히 강제로 진압을 하고 심지어는 이 교회에 가둬서 죽이는 그 제암리 학살 사건 같은 잔인한 사건들도 일으켜요. 근데 이게 중국에까지 알려진 거야. 그러니까 야, 지금 3월 1일 날 한국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라고 지금 못할 거냐? 우리도 지금 일본이 우리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안 보이냐? 하면서 3.1 운동에 이어 5.4 운동이 터지게 됩니다. 자, 이 5.4 운동이 터지게 된 계기는 일단 신해혁명 이후에 총통이 원래는 순원이었는데 위안스카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갔다고 이야기했어요. 위안스카이는 이제 군인 출신이에요. 자, 근데 위안스카이는 워낙 오랫동안 청나라가 이 황제로 군림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나도 황제가 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독재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독재 정치를 계속하게 되다 보면은 정치가 발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고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심도 일었고 천도시라는 사람이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는데 여기에서 유교 기존의 어떤 그 중국의 사상 같은 걸 비판을 하면서 우리도 서양을 따라잡아야 된다. 서양 과학과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중국을 바꾸자라는 신문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여성들의 발을 감싸는 전족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유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폐지시키자라는 이야기가 생기면서 자유연애를 하자. 이전까지는 중매결혼만 됐으니까요. 일부 일처제만 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중국인이라는 민족 의식을 자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독립적이고 좀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여론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베이징에 가보면 가장 큰 광장이天安門 광장이에요. 여기에서 베르사유 강화 조약 조인 거부해라. 특히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중국 정부가 그 당시에 이제 베이징 정부였는데 이 베이징 정부가 위안스카이를 계승한 군벌 세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징 정부도 어떤 중국인들이 잘 되는 거를 살피는 것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는 데 좀 더 치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잘 안 됐는데 그때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제대로 대처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산둥성의 이익을 일본한테 갖다주는 그거가 이제 이 조약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산둥성 이익은 우리 거다. 찾아야 된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그래서 산둥성의 이권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 우리 쪽으로 갖고 와야 된다라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밖으로는 국권을 쟁취하고 안으로는 국적, 매국노를 몰아내자라는 운동이 바로 5.4 운동의 슬로건, 구호였어요. 이게 구호. 그래서 밖으로는 21개조 요구 거부해서 우리의 그런 주권을 차지하고 중국 내부에서는 이 베이징 정부가 21개조 요구를 얼레벌레 들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는 애들 처단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제국주의적인 성격도 띠고 반봉건적인 성격도 띠는 게 바로 이 5.4 운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이징 정부가 파리 강화 회의에서 결국에는 베르사유 조약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거부를 해가지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요거는 여기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 베이징 정부가 베르사유 조약을 실제로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산둥성의 이익을 대체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라는 이제 이야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고자
워싱턴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1921년도에 개최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일본 산둥반도 이권 다시 중국한테 줘라. 중국이 이겼죠, 여러분. 이겼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자, 그리고 일본의 군비를 제한합니다. 그 이유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연합국 측으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내부에서 군비를 증강시킵니다. 군사 비용을. 그러면서 군대 관련된 뭐 함선이라든지 그런 무기 같은 걸 많이 늘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계속 떠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서양 입장에서는 일본 애들 별거 없었는데 자꾸 성장하네. 얘네들 안 되겠다. 사전에 좀 차단시키자. 그래서 서양 열강들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워싱턴 회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보시면 중국 주권을 보장을 해주죠. 그렇지만 서양 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또 안 줘요. 그래서 관세 자주권을 회복시키지는 못했고 조차지 반환도 안 됐고 치해복권 철폐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이 서양 애들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중국의 그런 겉에의 주권만 허용을 해주면서 일본도 견제하는 대신에 이 서양 애들이 갖고 있었던 경제적인 이익은 지금 놓지 않았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소련이 또 극동인민대표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소련도 그러면 우리 약소민족들 소련이 다 보듬어 줄게 하면서 동아시아의 사회주의가 또 확산이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특히 1921년도에는 러시아 혁명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 되면서 크게는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두 개의 그 진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살짝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시 살펴보면 자, 일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차 대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에 21개주 요구했고 독일이 갖고 있던 거 다 뺏어가지고 중국 거 가져가려고 했었고 심지어는 러시아 혁명, 사회주의 혁명 중에 얘네들이 공산주의, 적군이랑 공산주의가 아닌 백군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 자본주의 세력을 지지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산주의가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별 소득은 없었지만 어찌됐던 간에 이렇게 러시아까지 관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영향력이 동아시아에서 커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1920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중국 내에는 베이징 정부라고 해서 이제 군벌 세력이 있었고요. 이 군벌 세력은 베이징 정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방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고려 시대로 따지면 호족들이 많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때 순원이라는 사람은 예전부터 중국을 근대화를 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민족 운동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군벌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면 중국이 발전할 수 없어. 그래서 국민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다 통합을 시키자. 그런 목표를 가지게 돼요. 자, 근데 공산당도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국민당은 좀 민족을 강조하고 좀 자본주의 계열의 성격을 갖고 있고 공산당은 민족보다는 노동자 계급을 중요시 여기고요. 계급을 중요시 여기고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기가 쉽지는 않아. 그치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친 과제가 있어. 바로 중국 내에 군벌 세력이 너무 많아서 얘네가 계속 찢어먹는 한 중국은 발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돼.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야 돼. 그래가지고 중국을 통일하자라는
새로운 공동의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공산당원이 국민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1차 국공 합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합작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국민당의 지도자인 순원이 깨꼬닥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간암에 걸려서 죽어요. 자, 그 이후에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계승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중간에 1925년에 530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중국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일을 시켜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생기면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위를, 중국인들이 하던 시위를 영국 경찰이 발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대체 이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길래 영국 경찰이 우리를 죽이냐라고 하면서 베이징 정부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영국한테도 반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국민당에게 힘을 몰아줘서 중국을 통일하자라는 여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장제스가 실권을 장악하는데 장제스는 순원의 후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장제스가 국민당의 실권을 가져가면서 그러면 국민당 위주로 이제 통일한다. 그러면 통일을 하려면 이제 영토를 조금씩 넓혀가야 되잖아요. 자, 근데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원래 난징이라는 남쪽 도시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순원 자체도 이쪽이 기반이기도 했고요. 당시에 군벌 정부가 베이징에 있었잖아요. 베이징 정부. 그러니까 얘네가 버티고 있잖아. 그러니까 국민당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확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북벌을 시작을 했어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근데 국민혁명군을 또 조직을 해가지고 움직여요. 근데 공산당이랑 그 북벌에 대한 의견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장제스가 네가 뭔데 나한테 태클을 걸어 하면서 공산당을 탄압을 했고, 국민당은 그 와중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난징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공산당하고 결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공합작이 끝나게 되고요. 국민당의 국민혁명군은 상하이를 점령을 하면서 점차 넓혀나가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전에 그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상하이. 난징이랑 근처에 있습니다. 상하이가 좀 남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더 동쪽. 그래서 여기를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이 그러면 상하이에 사는 우리 일본인들은 어떻게? 라고 하면서 우리 일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출병하겠어 하면서 산둥반도를 냅다 가져갑니다. 자, 그게 바로 일본 1차 산둥 침략이에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스 지금은 일본보다는 공산당이 더 문제야.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대충 넘기고 빨리 북벌하자 해서 빠르게 움직여서 1928년에 북벌을 완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낌새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 이후에 장제스의 국민정부는 서양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 중국 공산당은 계속 국민당하고 대립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다 보니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국민당을 피해서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대장정이라는 겁니다. 1934년부터 시작을 했죠. 자, 이 대장정은 여기 남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서쪽으로 돌아가지고 가는 코스였어요. 지금 그 국민당이 약간 요쪽이잖아요. 국민당이 약간 요쪽이라면 공산당은 약간 서쪽 이렇게 해가지고 대립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대장정이야. 그 국민당하고 공산당의 그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우리 한국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 이후에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대통령에 선출하면서 특히 외교 활동을 초점을 두면서 활동을 했는데, 문제는 이승만이 이렇게 미국한테 우리를 대신 통치해 주세요라는 위임 통치 건의를 하면서 잘 이상하게 됐고, 이 독립운동가들도 임시정부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잘 안 맞으니까 슬금슬금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장독립운동을 살펴보면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의열단 활동 같은 게 있었고, 말 그대로 일본을 물리치려면 우리도 총과 칼을 앞세워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 라는 게 바로 무장독립운동이고요. 국내 민족운동은 민족주의 진영의 실력을 키우자 실력 양성운동, 사회주의 진영의 농민 노동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뭉쳐져가지고 1924년에 중국이 1차 국공합작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좀 이렇게 합쳐볼까? 라고 했던 게 바로 신간회예요. 조금 늦죠? 한 템포 늦어요. 자,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의 영향을 받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기회주의를 배격한다라는 말은 당시 20년대 때 문화 통치를 하면서 일본이 친일파를 많이 양성합니다. 그래서 이 친일파들이 야, 그러면 일본한테 협조하면서 같이 하자라는 타협적 논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타협적 민족주의가 나오면서 얘네들은 사실상 일본한테 붙는 친일파 아니냐,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회주의 배격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단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개단체로 움직였고 민족 유일당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세력이 이 타협적 민족주의가 여전히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자체적인 해산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1930년대에는 거의 각자 도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또 지도를 줬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한 국민혁명의 과정 그리고 대장정의 과정들을 메모를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트.